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의원 윤경수입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기쁜 영광입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 소보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것이 서북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다릅니다. 전 단계입니다. 지금 박정우 의원님이 추진하는 지금 법안은 대한민국 내에 특구를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동력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방식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불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구조인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데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국회 다른 의원들의 주장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화경제특구는 대한민국 접경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하위 법규가 제정이 돼야 되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말씀하신 특구와 관련된 지역이 선정돼야 되고 또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하고 또 기업이 유치되고 운영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소 4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보고 빨리 올해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연 이에 대해 동조하느냐, 동참할 수 있느냐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실제 남북 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경색 국면인데 최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북한에서 어려운 것이고 지금 5대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투자 유치가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과거에 북한 노동자들도 쿠웨이트 등 중동과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 문화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가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조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트윈시티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협력에 성공한 트윈시티가 중국의 심천과 홍콩 간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사회경제주의 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또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특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오늘 이 포럼처럼 민주통일 평화포럼 같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향 파주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서북부가 과연 절실한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슬로건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입니다. 또 김포시의 슬로건은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북 평화의 중심지 김포가 시민을 평화로이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슬로건은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입니다. 파주가 더 적극적인데요. 저는 고양시 출신 경기도인으로서 고양시를 보면 고양시가 108만 인구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 순위로는 2위와 3위입니다. 지금 용인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2020년 반부패 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가 16위입니다. 김포시가 14위고요. 파주시가 17위입니다. 고양시가 전 베드타운으로서의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고양 파주 김포는 아까 소보역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3대 벨트 중에서 환서해 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핵심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파주 김포의 거점 지역의 배후 도시이면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고 서울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물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양시가 현재 창릉 3기 신도시의 41만 평 규모의 자족 용지와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의 3만 평 규모의 도시 산단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규제나 여러 규제로 인해서 과연 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자족 기능이 포기된 정도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리적인 특성상 고양시가 남북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양시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이런 평화 경제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고양시의 평화 경제 특구는 남북 의료 및 바이오 클러스터와 그다음에 남북 방송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두 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간 단체나 법인들이 남북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했는데 이 주체가 법인과 단체로 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 스스로의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게 그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스럽게도 지난해 12월 8일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올해 지난달이죠. 3월 9일 시행 공포되면서 지자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양, 파주, 김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 고양, 파주, 김포의 정책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각각의 정책이 펼치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가 함께 맥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지방부 통해서 지방정부의 응집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개시가 함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통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또 그에 대해서 공통의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구조로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3개시가 막연한 캐치플레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야 된다고 하고 똘똘 뭉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3개 시군을 비롯해서 접경 지역의 시군에 여러 가지 중재와 조정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